아, 아, 네, 뭐 앞에서 예, 뭐 사업에 대한 그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앱을 만들고 그 본인 회사의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레빗의 패밀리 만드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조금 벌써부터 떨리기 시작하고요. 일단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이나모 유저그룹의 손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AI 기반으로 레빗 패밀리를 제작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패밀리 작성 업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핵심 기능은 제가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해드리기도 좀 뭐하지만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패밀리 작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해서 패밀리 작성 효율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BIM에서 LOD라고 하면은 모델의 상세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프로젝트별로 너무 상이한 부분이어서 뭐가 기준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LOD라는 것도 모델에 포함되는 데이터, 즉 상세 수준을 의미하는데 담당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모델의 외관적인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항상 업무 생산성과 성과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높은 상세 수준은 아무래도 모델링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모델을 이용해서 공사 과정의 리얼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공사 장비들을 모델에 배치해서 그 외부에 보여주거나 하는 업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공사 장비 모델링에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디테일한 모델의 경우는 최소 하루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또한 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에 대한 뭐 상세 정보와 그런 내용들도 얻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BAM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델에 좀 애정을 갖고 모델 퀄리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 때문에 작업 시간은 항상 예정된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모델링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코어 업무를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패밀리들이 뒤에서 패밀리 제작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제작된 패밀리들입니다. 모델 퀄리티가 보시기에 나쁘지 않죠. 네, 실제로 저런 모델링을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알고리즘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중국에 있는 텐센트라는 중국계 회사에서 만든 훈위안이라는 AI 생성형 모델이고요. 그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이 해당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 두 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에 제공한 단일 이미지를 기준으로 여러 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병합해서 3D 모델로 그 재구성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판단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요. 그 모델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설치해서 사용해야 돼서 그 모델을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토큰별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어, 그 기존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로컬 버전 같은 경우는 아래 그 워크스테이션 기준으로 모델을 생성하면 그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지금 보시면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능은 여기 아래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그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 스펙의 장비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뭐 요 그래픽 카드 한 장이 뭐 그 한 2천만 원대 수준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성능이 좋다 보니 그 실무에서도 적용하기 좀 적절한 시간대로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에 상관이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컬에 설치하셔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실무에 20분씩 걸리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변형하고 그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은 다시 돌려서 20분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웹 서비스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패밀리 제작 워크플로우입니다. 어, 누가 봐도 단순하죠.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투입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선택해서 스케일만 조정해주면 되는 과정이고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첫 번째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의 스케일을 어, 요번 소개에서는 수기로 보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델 분절이나 뭐 형상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모델 편집까지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레빗 프로젝트에 임포트해서 패밀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미지로 어떻게 따라 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지 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BIM을 가지고 뭐 토목공사도 하고 뭐 부지조성공사도 하고 항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MEP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경기가 좀 괜찮은 데이터 센터의 장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요 자료를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좌측에 있는 템플릿에 그 이미지 to 3D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로직을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요. 해당 그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맨 첫 번째 있는 이미지 선택 그 버튼 눌러주시고 이미지만 첨부하면은 네, 일단은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은 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그 두 번째 멀티 이미지 생성 3D 모델 생성이 순차적으로 그 로직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과정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작업 대기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 제가 뭘 받고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비스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두 줄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멀티 이미지를
3장 정도 만든 다음에 그 3장을 기준으로 3D 모델을 지금 생성한 과정입니다. 어, 지금 모델이 완성됐고요. 보시면은 2분 16초의 생성 시간이 소요되었고, 생성된 모델은 그 좌측에 있는 에셋 그 버튼을 누르셔서 모델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지금 GLB 포맷으로밖에 내보내기가 안 되는데, 로컬에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오브젝트 파일로 내보내거나 이런 기능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GLB 포맷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포맷 변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블렌더에서 GLB 포맷을 가져와서 라이노로 다시 오브젝트 파일을 받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은 요즘에 3D 모델링 툴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그 사용하실 수 있는 3D 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운로드한 모델은 블렌더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져오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포맷으로 내보내기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블렌더에 잠깐 거쳐서 모델을 가져온 것은 제가 블렌더를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포맷 변환 기능만 네, 사용하려고 한 거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로 내보내는 과정만 네, 담았던 겁니다. 네, 다음으로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된 모델을 라이노 환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얼리얼 엔진이나 그 블렌더 같은 툴 같은 경우는 라이노랑 좀 비교를 하면 좌표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오실 때 좌표계 세팅만 그 Y축을 Z축으로 매핑한다 체크하셔서 가져오시면은 그 정확한 그 방향으로 모델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모델이 좀 깔끔한 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 파일로 가져오게 되면 라이노에서는 메쉬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외곽선들이 다 보여서 거의 와이어프레임 뷰처럼 모델이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위쪽에 렌더링 그 뷰로 바꿔주시면은 이처럼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치수 보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상세 정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임의로 뭐 2m의 뭐 길이는 뭐 그냥 모델이 갖고 있는 길이로 세팅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게 사실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모델을 작성했을 때 이 치수가 이미지 기준으로 맞는 치수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도 스케일을 조정하시면서 실제 치수에 맞게 좀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빗의 3DM 파일로 임포트 해 주시고 그 그래픽 옵션을 위처럼 세팅해 주시면은 깔끔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기능은 3D 웨어하우스나 모델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CAD 파일로 되어 있거나 뭐 스케치업, 뭐 다양한 그 3D 포맷으로 되어 있는 모델에 모두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어,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샘플 모델에 장비 패드만 깔아서 그 비상발전기를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모델을 봤을 때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게 지금 좀 좋은 퀄리티로 모델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패밀리 모델링을 실제로 한다고 했으면은 사실 레빗에서 저런 곡선형의 모델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작업 평면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뭐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을 제 작업 시간 기준으로 모델 하나에 한 5분 이내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지금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 현재 시점으로 조금 웹 서비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웹 서비스에서 모델을 뽑아냈을 때 현재는 그 텍스처 관련해서는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약에 텍스처까지 모델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는 로컬 버전으로 설치하셔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각도의 뷰를 이용해서 뒷면까지 만들고 사실 그 장비 상세에 있는 정도의 만약에 뒷면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쪽 뒷면에 그 메쉬로 원래는 막혀져 있고 그런 형상이었는데 요 뷰에서는 그것까지는 표현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멀티뷰를 만들 때 그것까지 세팅을 해서 네, 만드시면은 그것까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라 만약에 이미지를 개수를 더 늘려서 반영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만들어진 모델은 사실 솔리드 모델인데 그 레빗에 들어온 것은 메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색깔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뭐 솔리드 형상으로 다이나모나 뭐 이런 그 보조 스툴에 가져가서 뭐 텍스처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또 하셔도 색상 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메쉬 모델을 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색상 변경은 또 따로는 안 됩니다. 그냥 투명도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델이고요. 만약에 색상 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은 솔리드를 가지고 다시 다이나모를 통해서 그 한 번 더 변환을 해서 가져오시면은 될 것 깨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은 앞에서가 내용이 끝이고 너무 짧아가지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냥 최근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공유 드리고자 한 페이지 넣었습니다. 뭐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어떤 앱들을 만들고 자기 업무에 활용하는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뭐를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로컬로 돌릴 수 있는 앱들을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저런 버큐 검토나 뒤에서 말씀드릴 그 패밀리를 그 웹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네,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완성된 게 아니라서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가 주로 실무에서 활용하는 기능은 그 다이나모 제가 코딩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그 최근에 AI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다이나모의 파이썬 스크립트 그러니까 다이나모는 조금 쓸 수 있는데 코딩은 잘 못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모델 선택에 대한 노드들만 꺼내 놓고 나머지는 다 파이썬 스크립트로 짜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 하면은 뭐 기능이 예전에는 많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뭐 한두 번 고쳐달라고 하면은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나모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조금 네, 날짜가 된 거고 최근에는 그 레빗 25 버전부터 그 매크로를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 C샵 파일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기능을 돌렸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VS 코드랑 연동이 돼서 새로 매크로 짜기를 누르면은 VS 코드가 그냥 바로 그 켜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잼미니 그 LLM이랑 연결해서 그쪽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기능 만들어서 하고 뭐 기능 실행까지 하는 기능들 하고 그런 네, 업무들 네, 보고 있고요. 그 오늘 소개해드린 그 이미지 가지고 모델 만드는 거로 뭐 3D 프린팅도 해봤는데 이거 서포트 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뜯고 밑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출력을 했었는데 이거 앞에만 조금 뜯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너무
너무 번거로워서 뜯기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3D 프린터가 좀 낮은 성능의 프린터여서 네, 아직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 저도 이 모델링을 계속 업으로 해왔었고 그 패밀리를 만들고 패밀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를 하나 만들면은 그 프로젝트에 한번 쓰고 거의 버려진다고 봐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 뭐 다이나모 유저그룹 이제 인원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 다이나모 유저그룹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홈페이지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되는 대로 네, 되는 대로 다시 공유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BIM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어, 너무 다 감춰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패밀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보만 빼서 공유하면은 사실 뭐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패밀리들부터 올려보면서 한번 만들어지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